자, 이번 시간에는 버전 관리 시스템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버전 관리를 이해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어떤 파일을 하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일의 이름이 파일 1.txt 파일이에요. 자, 얘를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작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완료된 것들을 팀장님한테 이렇게 전송을 해요.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쉬고 있는데, 웹서핑을 하면서 막 쉬고 있는데 팀장님한테 그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이 파일 1.txt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수정해 줄래? 변경해 줄래? 라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변경해 드릴까요? 물어봤더니 안에 있는 내용을 요렇게 조금만 바꿔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죠. 이 파일을 변경을 해버려요. 변경 파일 1.txt로 덮어 씌운 거죠. 덮어 씌우기로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이메일로 팀장님께 전송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팀장님이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변경되기 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아. 다시 그냥 원상태로 해서 다시 줄래? 라고 딱 했더니 원상태 자료 아까 전에 드린 그 이메일 자료 그거 없나요? 하니까 나 그 이메일 다 지웠어. 삭제했어. 다시 줘. 할 때 이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물음표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열받죠. 화가 나요. 왜냐면 나는 이미 덮어 씌워버려서 이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아까 전에 뭐였지 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복구를 합니다. 파일 1.txt로. 근데 얘가 이제 이걸 복구를 하는 이 친구가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는 애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구를 하면 세대가리죠, 바로. 왜냐면 또 팀장님이 아까 덮어 씌운 게 더 나은 것 같았는데 하면서 다시 달라고 하면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저장을 안 하고 덮어 씌우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파일 1 언더바 버전 2.txt로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버려요. 새 파일. 혹시 모르니까 이 팀장이 또 바꾸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이제 세대가리면 그대로 덮어 씌우겠죠. 또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팀장님한테 전송을 한 거예요. 전송을 하니까 팀장님이 이번에는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파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얘가 어떤 파일을 들고 있냐면 두 가지 파일을 들고 있겠죠. 첫 번째는 파일 1.txt고 두 번째는 파일 1 언더바 버전 2.txt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죠. 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떤 요청이 들어왔냐면 이 버전 2로 만들어놨던 우리 파일 1. 언더바 버전 2.txt 파일 있잖아요. 얘를 좀 수정해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달라고 했는데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줘. 업그레이드를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팀장님이 업그레이드 요청을. 업그레이드 요청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얘를 또 업그레이드해서 잘 만들어 주겠죠. 파일 1 언더바 v3.txt 너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른 요청이 들어와요. 어떤 요청이 들어오냐면 파일을
우리 이제 좀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고. 파일 한 100개짜리 프로젝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일이 100개가 있어요. 1번부터 파일이 100번까지.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만들어서 이메일로 전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시간이 좀 흐르다가 수정 요청이 들어와요. 이 파일 3번 수정해 줄래? 그래서 간단하게 파일 3번만 수정하면 되니까 파일 3번을 수정하려고 딱 봤더니 얘가 파일 20번에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수정을 하려면 두 개를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수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하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 덮어 씌우면 안 되겠죠. 덮어 씌우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그 파일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날짜를 해서 오늘 날짜가 2021년 11월 20일이니까 21 언더바 버전 1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요. 11월 21일 버전 2라고 해서 더 만들고 통으로 복제를 해버리는 거죠. 통으로 복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변경된 거는 뭐냐면 파일 3과 파일 20번이잖아요. 그래서 파일 3과 파일 20번이 변경이 돼 있어요. 여기. 얘는 이제 변경된 거죠. 그러면 이 파일은 실제로 2개만 변경됐는데 얘가 혹시 몰라서 이 전체를 복제를 하게 되잖아요. 전체 복사. 이게 엄청나게 관리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계속 만들다 보면 계속 통으로 복사를 해야 되죠. 통으로 복사. 이게 용량이 크거나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단점들이 첫 번째로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량도 많이 잡아먹고, 무엇보다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만약에 컴퓨터가 뻗어서 혹은 컴퓨터에 뭐 바이러스가 걸려서 얘가 날아가잖아요. 답이 없어집니다. 얘가 날아가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얘를 통해서 얘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바이러스 걸리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VCS라는 거예요. VCS. 버전 관리 시스템. 얘가 이제 여 위에서 있는 이 3가지 중에 2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그리고 용량. 이 2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얘는 해결을 못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얘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우리가 파일 .txt 파일이 있었잖아요. 얘를 이제 수정을 하면 이 파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버전을 관리를 해줍니다. 최초에는 얘가 버전 1이겠죠. 이 원본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 원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팀장이 수정이라고 해서 버전 2 수정, 버전 3 수정, 이런 식으로 해서 DB를 들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수정을 한번 할 때마다 전체를 복제할 필요 없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파일 하나지만 파일이 100개라면 전체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변경된 부분 복사를 해요. 이게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이에요. 부분 복사. 부분 변경이죠. 부분 변경. 되게 효율적이죠. 용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얘를. 부분 변경. 시간도 많이 안 걸리죠. 왜냐하면 그냥 저장만 하면 부분 변경이 되니까 전체를 통째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용량도 많이 잡아먹지 않을 뿐더러 시간도 많이 잡아먹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뭐도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일로 버전이 있기 때문에 버전 2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VCS예요. 근데 VCS에도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아직 존재해요. 바이러스 걸리면 끝난다는 거죠. 끝이에요. 바이러스 걸리면. 그리고 얘의 단점은 첫 번째로 바이러스 걸리면 끝이라는 거. 무조건 어딘가에 백업을 해놓지 않으면 바이러스 걸리면 끝이에요. 두 번째로는 협업이 안 돼요. 협업. 왜냐면 이 VCS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 로컬에서만 관리를 하거든요. 이 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튀어 나오는 게 뭐냐면 CVCS예요. CVCS. CVCS라는 게 뭐냐면 일단 VCS가 버전 컨피규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인데 뭐죠? 버전 잠깐만요. 뭐 확인 좀 해볼게요. 컨트롤 시스템. 버전 컨트롤 시스템.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C가 뭐냐면 센터일 거예요. 센터. 정확하게는 이게 아마 센트럴라이즈드 이거네요. 중앙 집중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요. 이제 얘는 이제 협업이 가능해요. 협업. 얘는 이제 어떻게 협업을 하냐면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로컬 컴퓨터에 A 컴퓨터, B 컴퓨터가 있으면 각자 이렇게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날아가면 끝이었는데 협업이 안 됐잖아요. 걔가 협업이 안 돼. 앞에 있는 거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파일을 전부 다 이 중앙 집중 요 컴퓨터에 이 C 컴퓨터로 갈게요. 여기다가 올립니다. 파일 1을 여기다가 관리를 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file1.txt를 올렸잖아요. 최초에 얘가 올렸다고 할게요. 얘가 이제 file1.txt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최초에 업로드해서 여기 올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B가 얘를 내려받아서 다운로드해서 그대로 들고 있다가 이 파일을 수정을 하고 수정된 걸 다시 올리면 얘가 이제 당연히 이 file1.txt는 얘랑 같지 얘랑은 다르죠. 얘가 아니죠. 맞죠? 달라지겠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얘도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 중앙집중형 버전 관리 시스템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봐봐요. 이 B라는 애가 file1.txt를 수정해서 올려서 덮어 씌워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A가 얘가 덮어 씌웠다는 걸 모르고 얘가 다시 업로드해서 덮어 씌워버릴 수가 있어요. 내용을. 그럼 얘가 이제 덮어 씌워버리면 이제 얘 내용이 뭐랑 같아지냐면 얘랑 같아지잖아요. 원래 옛날에 있던 이거랑 같아지죠. 얘랑은 다르죠. 이제 파란 색깔이랑은.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B가 또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또 파일 1.txt를 그냥 수정해서 올리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내려받아요. 내려받으면 이제 얘가 내려받은 게 뭐냐면 노란색으로 내려봤죠. 저 A 거를 내려봤잖아요. 큰일 나요. 내가 백업을 안 해놨으면. 이 데이터 다 날라갑니다. 이 수정된 데이터가 다 날라가요.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단점이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 협업할 때 이게 잘해야 돼요. 되게 잘해야. 잘 이상하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얘도 중앙집중형에서 관리하니까 이 컴퓨터가 뻗어버리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이 컴퓨터 뻗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혹은 이 컴퓨터가 만약에 뭐 바이러스가 걸려도 답이 안 나와요. 바이러스나 무슨 오류가 걸리거나 서버가 이제 멈춰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복제된 레이드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중앙.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얘도 이제 단점이 있죠. CVCS도. 그래서 이제 튀어나오는 게 이제 Git이에요. Git. 이 DVCS라는 거죠.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대표적으로 얘가 Git. 위에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회사에 쓰던 SVN이라고 있습니다. Git이거든요. DVCS. 그래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다음 시간부터 이 Git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얘를 다음 시간부터 개념을 좀 배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Git에 대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